네, 더 이슈로 이어가겠습니다. 주제 같이 보시죠. 네, FOMC가 내일 결과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관전 포인트로 확인해 봐야 될지요? 오늘 더 이슈 시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연초 이후에는 비둘기로 선회를 했습니다. 할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보면은 식어가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변화된 포지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식어가는 경기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보시면은 미국 제조업 지수가 가파르게 꺾여 내려오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전문가들은 1분기 미국의 GDP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그 원인은 아무래도 오늘 간밤에 또 노이즈가 됐었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의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이제는 미국 경기까지 흔들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쎄요, 무역 분쟁이 쉽게 좀 해결될 기미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연준에서도 당초 얘기했던 올해 두 차례 금리 인상 계획을 좀 철회하는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비둘기파적인 모습으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이 부분 오늘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NH투자증권의 강승원 연구원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달 FOMC 좀 체크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을 보고 있는데 이미 동결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결국 말씀하셨던 대로 과연 올해 기준금리 몇 회 올릴지 그리고 1월 FOMC에서 이야기를 했던 자산 축소 정책 종료 시점을 어떤 시기로 특정할지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공개됐던 점도표, 그러니까 12월 점도표에서는 올해 두 차례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 한 차례 하향 조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한 번 인상은 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만 계속해서 우리가 경기 여건을 보면서 그 한 번은 안 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열어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만약에 점도표를 두 차례 하향 조정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도비시하게 받아들이면서 좋을 수 있지만 반대로 연준 입장에서 지금 당장 연초부터 금리 인상 가능성을 닫아버릴 정도로 경기가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시장의 우려를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한 차례 정도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왜냐하면 경기가 침체가 아니기 때문에 라는 단서를 달아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점도표가 어느 정도 하향 조정될 거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자산 축소 정책입니다. 작년에 금리도 올렸지만 자산 축소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글로벌 유동성을 조금 마르게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1월 FOMC 의사록에서 대부분의 위원이 연내 종료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이거 시장은 지금 한 12월 정도를 베이스 시나리오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시점을 좀 당겨서 3분기 말 정도로 시그널을 준다라고 한다면 사실 시장에 큰 쏠림 없이 시장이 굉장히 큰 활력을 불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렸던 점도표 하향 조정 폭 그리고 자산 축소 정책 종료 시점을 특정할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내일 회의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경기에 대한 판단과 향후 금리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연결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망 어떻게 하실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 판단은 어쨌든 2018년 연말에 봤던 성장률 전망치와 물가 전망치 다 하향 조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은 유지하되 다만 경기에 대해서 너무 좀 과도한 우려를 자극할 경우에는 시장이 오히려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린다 혹은 자산 축소 해줄 거야. 그런데 그게 경기가 침체로 가기 때문에 라운 판단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기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시각은 유지하되 침체는 아니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나오는 정책들도 역시 결국은 연준이 최근 강조한 wait and see 이런 거죠. 한 번 금리 인상할 수 있어. 다만 단기간 내에 하지 않을 거고 연말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연말에 가면서 경기 여건을 보면서 그 정책 역시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열어두는 방식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통화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게 목표였다면 지금은 여지를 열어둬서 펀더멘탈 지표 보고 마켓 데이터들 보면서 움직이겠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보여줄 것 같고요. 일단은 적어도 상반기 내에는 금리 인상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한다면 적어도 시장에서는 조금 우호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크게 금리를 조절하지는 않을 가능성을 많이 봅니다. 그만큼 마켓 데이터를 이제 추려보면서 조금 더 하반기에 정책에 대한 포지션이 명확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 조금 더 얘기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간의 기준금리 저희 추이를 보면서 이번에 금리 결정 어떻게 나올지 네, 분석도 조금 들어볼까요? 네. 예, 지금 3월 그 FOMC가 이제 내일 결과가 나올 텐데요. 그동안의 추이들을 먼저 좀 잠깐 보시면, 예, 2015년도 12월 달에 이제 금리가 일단 올라갔었죠. 그리고 현재 이제 계속 좀 올라가면서 2.5%까지 그림 보시는 것처럼 꾸준하게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1월 성명에서 지금 선제 가이던스로 해서 금리 인상에 이제 인내심이 필요하다라고 했었는데 네. 그 인내심이 이제 뭐 한두 달 만에 변화가 될 만한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네. 대체로 이번에 FOMC에서 동결로 나오고 있죠. 전망 자체는. 그래서 현행 3월 달도 2.25에서 2.5%로 동결될 건데 연방 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도 그 확률들을 보시면 네. 올해 3월 달은 거의 100%입니다. 동결 확률이. 그리고 이제 좀 연말 정도 가면 그래도 확률은 한 60, 70% 넘어서는 확률로 가긴 하는데 그래도 연내에는 동결일 거다라는 거고요. 내년 초에 가서도 2020년 초에 가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금리가 아주 급격하게 올라갈 확률은 높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대체로 보면 GDP 디플레이터로 지금 이렇게 옆에 그림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물가 같은 경우도 크게 전체로는 금리를 좀 건드릴 정도까지 강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요. 근데 시장에서는 일단 뭐 동결하는 쪽으로 컨센은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번 달에도 그런 부분이 더 우세할 것인데 이제 향후의 경기 판단이라든지 또 뭐 자산 축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가 좀 영향을 주겠습니다만 현재 심리로는 그냥 금리는 연중 내내 좀 동결이지 않겠냐 이런 게 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중요한 거는 약간 힌트를 줬지 않습니까? 자산 축소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는데 그 정확한 시점에 대한 발표가 이번 달에는 나올까요? 예, 지금 보호자산 축소 관련해서는 뭐 이미 1, 2월 달에 뭐 여러 가지 통로로 다 종료될 것이라는 분위기.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거냐라는 쪽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하는데요. 네. 파월 의장도 이미 올해 후반이면 이 계획들은 종료된다라고 말했었고요. 다만 전에 이제 그런 구체적인 일정들하고 규모가 발표될 거냐 뭐 이런 부분일 텐데, 네. 예, 뭐 시나리오별로는 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축소 같은 경우에 일정들을 봤을 때 2017년 10월 달부터 진행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준 자산이 4조 4,557억 달러이던 것이 지난달 2월 말 기준으로 보면 4,811억 달러 축소가 돼서 네. 한 4조 원 정도 됩니다. 4조 달러 정도. 이런 상황까지 와 있고요. 매달 지금 연준이 500억 달러씩 자산을 축소해 가고 있는데 유진투자증권에서는 그런 전망을 했더라고요. 지금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매달 500억 달러씩 축소한다는 가정하에 연준이 이 부채 항목에 들어가 있는 예치금 적정 수준을 얼마로 간주할 것인가 보고 있냐에 따라서 네. 9월에 종료될지 12월에 종료될지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요. 네, 본인들이 생각할 때 연준이 생각할 때 예치금을 적정한 수준을 1조 2천억 달러로 간주한다고 하면 9월 말에 이 축소는 종료될 거고요. 그리고 1조 달러 정도로 간주하면 네. 연말 12월 말에나 종료될 거라고 한다는 얘기인데 그림을 보시면 연준 자산이 2008년, 2009년 시즌을 보시면 서프라임 터지기 전에 대략적으로 1조 달러였던 것이 중간에 3.5조 달러, 그러니까 3조 5천억 달러 늘어서 2015, 17 시즌에 4조 5천억 달러까지 급증을 했던 상황입니다. 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치금 관련해서도 그 돈이 풀리면 그게 나가서 결과적으로 예치금이 다시 또 들어오게 되는 구조니까요. 중앙은행 쪽으로. 네. 예치금도 똑같이 늘었는데요. 그 는 폭이 딱 거의 보면 이제 2조, 거의 한 2조 한 7천억 달러 정도가 늘었죠. 그러니까 그 는 것 중에서 얼마큼 줄어드는 것이로 적정한가를 이제 판단을 할 때 연준에서 1조 2천억 달러로 보느냐 아니면 1조 달러가 적정하다고 보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거라는 얘기인데요. 네. 제가 좀 복잡하게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연준이 시중에서 돈을 회수해 드리면 그거에 따라서 시중 은행들도 그 줄어든 만큼에 상응하는 예치금을 줄여야 되니까 줄이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부분 봤을 때 예치금을 지금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채를 관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확대해서 늘려간다는 얘기는
축소가 좀 더 빨리 끝난다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더 줄인다는 얘기는 좀 더 그러니까 그 현재 풀어져 있는 돈들을 좀 더 줄여서 끝낸다는 거니까 종료 시점이 좀 더 늦춰진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상응한 조치로 예치금이 해소된 만큼 예치금도 같이 줄 것인데 그런 스케줄 봤을 때는 9월 내지는 한 12월 정도에 연준의 그 자산 축소가 종료될 것이다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상은 3월 3분기 말 아니면 4분기 말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점을 못 박아줄지 이번에 3월 FOMC에서 그건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점도표 하향 조정 가능성 이것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가 이번에 될 것 같은데 뭐 경제 전망과 이거 연결돼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보시면 2018년 작년 말에 12월 달에 FOMC 하면서 올해 2019년 GDP 성장 전망이 2.3%였었거든요. 네. 그리고 점도표를 보시면 그림 나가는 것처럼 2019년도는 대체로 한 번, 두 번 정도 2회까지 해서 최대. 2.5이던 것이 한 3% 정도까지 평균으로 간다라는 게 작년 연말에 마지막 FOMC에서의 전망치였었죠.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한 1회나 또는 동결할 것 같다는 전망이 좀 우세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가 되실 건데요. 금리가 동결이나 1회 정도면 GDP 전망도 같이 떨어지는 거겠죠. 작년에 연말에 올해를 2.3% 봤는데 당시에 기준금리는 2번 정도 올라간다고 봤던 상황이니까요. 올해 GDP 하향은 기준금리 동결 내지는 2번 할까 한 번만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뭐 직관적으로 같이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고요. 이런 기조 반영한다고 그러면 GDP 전망치는 아마 2.3보다는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점도표도 지금 뭐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하향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같이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장기 금리 전망이 나와 있는데요. 그게 작년 12월 달 같은 경우에 2.8까지 낮췄거든요. 그러면 현재 2.5니까 한 번 정도만 올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장기로 봐서는. 그래서 앞으로 길게 봐도 2020년, 2021년까지의 흐름을 봐도 뭐 금리가 한두 차례 정도만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정도로 크게 뭐 지난달과 예상은 변화가 없는 것 같다라는 점까지 저희가 네, 체크를 별로 재미가 해봤습니다. 없죠. 이 이슈 그러네요. 관련해서는. 네. 그동안 미국장 강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비둘기 연준을 지렛대 삼아서 가능했던 부분이기도 할 것 같은데 네네, 예. 이렇게 되면 향후 우리 증시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봐야 될 것 같고 전략적인 포인트 어떻게 나올까요? 예, 시나리오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유진투자증권에서 뭐 시나리오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한번 쭉 읽어드려 볼게요. 먼저는 경기 전망은 하향 조정하고 연방 기금 금리는 동결하는 시나리오. 이거는 이제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엇박자인 거죠. 전망은 하향하는데 금리는 그대로 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도 약간 혼조 양상이 있을 것으로 봤어요. 다만 이제 금리 동결하기 때문에 뭐 통화정책 안도감은 있어서 증시는 좀 일부 긍정적일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역시 경제 전망은 유지를 하면서 연방 기금 금리가 기준금리는 한번 올리겠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경제 전망은 유지하니까 경기 불안감이 완화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데 금리가 한 번 정도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좀 충격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간 시장이 금리 인상을 좀 보면서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경제 전망 유지하면서 금리는 동결하는 가능성, 이게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건데요. 이러면 경기 전망은 좋다고 유지하니까 경기 관련 불안감은 없어지고 네. 금리는 동결되기 때문에 또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져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 예, 그렇게 보는데요. 뭐 좀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결국 주가 프라이싱 할 때 경기랑 금리가 영향을 주게 될 텐데 이거 어떤 조합이 좋냐라는 건데요. 제일 좋은 거는 마지막 말씀드렸던 경기는 좋다고 하면서도 금리는 동결해 주는 것, 이게 좋다는 건데요. 뭐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가 될 텐데 이 셋 중에서 어떻게 좀 나오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교보증권 얘기는 일단 뭐 아까 쭉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요. 다 똑같습니다.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뷰가 그대로 좀 교보에서도 갖고 가는데 금리는 2.5% 유지고 중간값, 점도표 중간값은 3%에서 2.75니까 두 번 할까 한 번으로 할 거다라는 얘기고 자산 축소 종료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확대될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인내심 문구가 이미 뭐 좀 다소 이런 쪽 포함되는데 경제평가도 스트롱, 뭐 견고한 이런 문구로 좀 변경될 거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 경제 전망치 조정 관련해서는
올해는 2.3으로 그대로 봤네요. 다만 내년을 이제 2%로 갈 거냐 뭐 이런 쪽 하고요. 그리고 대외 리스크를 언급할지 여부 이런 부분 보자고 하는데 뭐 교보증권은 그냥 시장 평균 정도의 뷰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좀 달러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달러? 네.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연준 자산 정책이 조기 종료가 된다고 하면 축소하는 부분이 달러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달러는 좀 힘이 빠질 걸로 봤어요. 교보에서는 더 약세로 반전할 것으로 봤고요. 그러면 달러 약세의 시황은 경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금리가 더 이상 안 올라간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간 하단은 지지될 거다.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완화되는 완전 리스크 온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겁은 덜 낼 것 같다 시장이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미 시장에 이 연준의 금리 완화 기조가 반영됐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내일까지는 뭐 좀 관망 분위기 시장에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어떤 파월 풋이 저번처럼 재개되려면 어떤 구체적인 안들이 좀 나와야 될 건데요. 다만 그런 경우라고 해도 금리가 내려가는 건, 그러니까 컨센이 내려가는 이 부분이 경기 모멘텀의 악화를 반영하는 것이라 그러면 주가에 미친 영향은 좀 단기적일 수밖에 없죠. 이거 원론적인 얘기지만 주가에 경기랑 금리가 영향을 주는데 경기 모멘텀이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거나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것이 경기 모멘텀의 약화를 반영하는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 주식 사고 싶습니까? 예, 전체로 보면 단기로는 유동성 효과를 볼 거지만 중장기로는 경기가 꺾일 것 같다라는 우려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재미없는 이슈인 것이 맞겠고요. 예상을 벗어나는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이 이 재료를 가지고서 크게 반영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립 정도밖에는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칠 것 같다 이렇게 좀 결론 내주셨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결과 발표 나오는 FOMC에 대해서요. 전반적인 전망과 체크포인트 짚어드렸습니다. 뭐 대규모로 해서 좀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 흐름도 나오면서요. 중국과 일본장도 양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켓 12 저희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